안녕하세요. 국어교육 전문가 송스입니다. 오늘은 고려가요 중에서 정과정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해볼 텐데요. 이 작품은 다른 고려가요 작품과는 다르게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진 작품이에요. 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한번 핵심을 중심으로 오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딱 표면적으로 보면은 다른 고려가요와는 다르게 연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연으로 된 한 덩어리짜리 작품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일단 해석을 쭉 하면서 표면적으로 먼저 해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심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님을, 님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미음이 앞으로 오니까 이어적기가 되는 거니까요. 님이 좋죠. 내가 님을 그리사와 그리워하여 우니다니 우니까. 자, 여기 보시면 화자가 나오고, 자, 첫 번째 연에서 행에서 화자가 나오고 임이 나오고 있고요. 이 임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니까 임과 떨어져 있나 봐요. 자, 우니나니 산 접동새. 자, 접동새랑 산에 사는 접동새겠죠? 접동새랑 내가 이스타요이다. 자, 이스타다는 말은 비슷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접동새가 비슷하다. 그러니까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인 나와 뭐가 비슷하다? 자, 접동새랑 비슷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일단 해석해 볼게요. 아니시며, 자, 아니시면은 아니며, 그쵸? 난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아니며 거칠으신들. 자, 거칠으신들. 이 거칠으다는 말은 뭐냐면 거짓이다. 거짓이다는 뜻이죠. 그죠? 내가 아니면 거짓인 것을 요거 디귿에 아래아가 들어간 거는 뭐뭐 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자, 아니며 거짓인 것을, 여기 아은은 후렴구, 그쵸? 조음구 이런 거 되게 뜻이 없어요. 아니시며 거짓인 것을 잔월효성이. 자, 잔월이란 말은 여기 보시면 월은 달이고요. 이 잔이란 말은 지다는 뜻이에요. 지는 달, 그쵸? 그 다음에 효성은 이 새벽 효자입니다. 그러니까 별, 그러니까 새벽별. 그러니까 달과 별이라고 그냥 쉽게 설명하면 돼요. 자, 달과 별이 아르시리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며 거짓인 것을 달과 별이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는 여기까지 읽으면 어떻게 화자의 상태가 어떤 걸 알고 있어요? 화자가 뭔가 억울하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쵸? 내가 아니고 거짓이라는 것을 달과 별이 다 알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쵸? 천지신명, 자연이 다 알 거란 소리입니다. 자, 넋이라도, 넋은 뭐 영혼이겠죠? 넋이라도 님은 한데. 자, 여기 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해석을 님은 한데가 아니라 님과, 그쵸? 님과 한데는 함께, 그쵸? 님과 함께. 녀다라는 표현 중요하다고 했죠. 녀다라는 표현은 살다, 지내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도 맞아? 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뭐 저라란 뜻은 뭐뭐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넋이라도 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야언은 뜻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벽이시더니. 자, 벽이시더니 이거는 중요하진 않지만 이거 아마 이게 출제가 되면 주로 나올 거예요. 주로 뜻이 나올 건데 무슨 뜻이냐면 우기시더니. 그러니까 우기시던 사람. 우기시던 사람이 리러시니까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 우기시던 사람은 뭘까요? 화자가 잘못됐다. 화자는 잘못된 사람이다. 뭐 나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우기시던 사람이 누구십니까? 라는 거죠. 과도, 허물도. 그러니까 과나 허물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잘못이란 뜻이에요. 잘못. 이런 잘못들이 천만 없소이다. 그러니까는 천만이란 말은 뭐 전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릿 말이신데요. 이 말이라는 말은 리을이 앞으로 와서 말이에요. 누구의 말이에요? 무릿의 말이에요. 무릿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 아니면 여러 사람, 그러니까 만인들, 다른 사람들,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는 억울한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나를 모함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서럽분뎌. 자, 서럽분뎌 이것도 중요합니다. 서럽분뎌는 서럽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슬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슬프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럼 요 슬프구나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화자의 감정, 그죠?
감정 혹은 정서. 정서가 슬프구나 라고 해서 어떻게 직접 드러난 거잖아요. 그쵸? 화자의 정서가 직접 드러났다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화자는 이렇게 모함을 당해서 억울하고 슬픕니다. 그다음 갈게요. 님이 미음이 앞으로 오죠. 님이 나를 하마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마는 벌써 이미 벌써 네 자신이니까 잊었습니까? 님이 나를 벌써 잊었습니까? 그 다음에 아소 이것도 감탄사 뜻없죠. 아소 님하 하 중요하겠죠. 하는 높임 표현이라고 해서 그렇죠. 님이시여 님이시여 도람은 뭐 돌아서서 뭐 돌이켜 이렇게 돌자는 뜻이에요. 자 돌이켜 돌아서서 들으시고 괴오셔서 괴다라는 뜻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랑하다. 사랑해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사랑합니까? 이미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나 그쵸? 화자를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화자와 임 사이의 관계인데 화자가 임을 그리워하고요. 그래서 화자는 접동사랑 비슷하다고 했고 화자는 억울하대요. 왜 억울한지 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모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슬픕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미시여 나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표면적으로 해석이 된 거고요. 요걸 심화시키려면 당연히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출제되면 이게 어떻게 나올까요? 보기박스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주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중에 보기박스로 나오는데 요게 이제 배경 설화, 배경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제목으로도 나와 있지만 여기 누구냐면은 작가가 정서라는 작가예요. 정서고 호가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의 이름이 정과정인 거예요. 정과정이래서 정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고려시대 때 모함으로 그러니까는 관리였겠죠.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모함으로 못했어요. 유배를 받았어요. 귀양을 간 거죠. 그래서 이 귀양 가서 임금한테 쓴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자, 그럼 이게 배경설화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파악해야 될 이 작품의 포인트,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비유적 표현들을 이제 찾아야 돼요. 그렇죠? 여기 이제 찾아서 체크하면 되는데, 자 볼게요. 첫 번째, 여기서 나오는 게 누굽니까? 님이 나오겠죠. 자, 님은 누굴까요? 그러면 요거를 배경 이야기를 한번 걸러냈으면 님은 당연히 그렇죠. 임금이 되겠죠. 임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접동세가 나와요. 자, 접동세는 누굴까요? 그쵸. 화자의 뭐예요? 처지를 대변하는, 그쵸. 화자와 처지가 똑같잖아. 대변하는 자연물. 이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해야 될 게 여기에 뉘러시니까 라고 할 때 뉘, 그쵸? 그 다음에 무릿 할 때 무릿, 그쵸?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됐죠? 요 정도 됐겠죠? 자, 요게 누굴까요? 바로 요런 사람들이 바로 화자를 뭐한 사람들? 모함한, 그쵸? 모함한 사람들이겠죠. 화자를 모함해서 이제 귀양까지 보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였어요. 포인트 1. 자, 그 다음에 포인트 2 갑니다. 포인트 2. 자, 보시면 이 작품을 쭉 읽어가면서 화자의 감정, 자, 문학적 표현으로 정서의 변화가 생겨요. 보통 보면은 정서의 변화가 잘 일어나진 않는데 이 작품은 화자의 정서가 변화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쭉 내 님을 그리사와 운이나니 하니까 첫 번째 화자의 정서는 그리움이에요. 그렇죠? 이미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립죠. 그래서 이제 유배를 당했으니까 다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을 임으로 설정해 놓고 그립다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쭉 얘기하다가 우기시더니 누구십니까? 잘못도 허물도 천만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이거 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부분, 자, 이 부분 보면은 다소 임에 대한 뭐가 들어갑니까? 크진 않지만 다소간의
원망스러운 감정도 들어가죠. 그렇죠? 나를 왜 이렇게 했습니까? 억울합니까? 억울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의 모함입니다 라고 하면서 원망의 감정이 살짝 들어가요. 근데 왕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원망의 감정이 주를 이루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살짝 들어갔다가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므로 그만큼 내가 뭐하다 억울하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감정이 격해졌다고 표현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지만 맨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 뭐하다 임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뭐하겠다 기다리겠다, 다시 돌아오 보소서 사랑하십시오 라고 해서 임에 대한 사랑과 기다림의 감정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정의 변화. 자, 이것도 보시고요. 자, 근데 마지막, 자, 이 작품의 이제 시험 출제 마지막 포인트 3. 자, 뭐냐면 바로 접동사입니다. 접동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상황이 이런 거잖아요. 자, 뭐예요? 귀향을 왔어요. 그래서 초가집 같은 데서 아침에 문을 열고 봤더니 접동새가 막 울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혼자 울고 있는 접동새를 보면서 화자가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 처지가 이런데 너도 나랑 똑같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접동새와 내가 동일하다, 완전히 동일하다, 즉 화자와 자연물이 동일하다 라고 이렇게 설정하고 전개하는 이러한 표현 방법을 뭐라 그러냐면은 문학적 표현으로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자, 감정이입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그거 보시면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을 자세하게 명확하게 구분하고 정의를 해놨으니까 꼭 보세요. 자, 감정이입이네. 포인트 중요합니다. 이 작품에서는 감정이입의 표현이 드러났다는 거 중요해요. 그만큼 이렇게 감정이입을 쓰는 것도 그만큼 화자가 억울하고, 그쵸? 임에 대한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정리도 좀 중요합니다. 고려가요고요. 충신 연주지사 이런 표현도 중요해요. 우리 앞서 했던 고려가요에 어떤 표현이 있었어요? 남녀 상렬지사라는 표현이 있었죠? 이것도 중요했지만 여기 정과정에서는 충신 연주지사가 중요해요. 자, 뭐냐면 충신이, 그러니까 임금에 대해서 되게 충성하는 충신이 연모합니다. 누굴 연모해요? 주인을, 임금을 연모하는 지사, 노래다. 그러니까 충신이 임금을 연모하는 노래가 충신연주지사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제재는 당연히 임금인 임과의 이별. 그래서 주제는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요. 억울하다는 거. 그리고 연군지정, 그러니까 임금을 사모하는, 임금을 사랑하는 정이다. 이 연군지정, 충신연주지사랑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은 단연시, 연이 하나짜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연시고요. 경어체, 독백체. 여기 보시면 혼자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혼자 쭉 얘기하고 있고요. 뭐뭐이다, 업소이다. 요 이라는 표현이 제가 뭐라 그랬죠? 이것도 높임이라고 했죠. 높임 표현이고, 님하, 뭐뭐 소셔 이런 거 다 높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어체예요. 왜 경어체를 쓸까요? 왜? 자, 이 작품을 보는 상대방이 임이고 그 임이 결국 임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어체를 씁니다. 자, 의의는 뭐냐면 유배문학이라는 거는 유배를 당해서 유배지에서 쓴 문학이에요. 이게 효시, 처음 시작 부분이에요. 유배문학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조선시대 유배문학의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정철인데, 이 정철 이전에 고려시대 때 효시 처음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충신연주지사의 원류다.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이런 성격의 작품의 초창기, 처음 버전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가와 연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려가요. 그쵸? 작가가 누구냐면은 정서예요. 정서라는 작가. 그쵸? 그럼 정서라는 작가가 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시대 어떤 왕의 왕대의 작품인지도 정확히 나타나죠. 그런 의미에서 잠시만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알 수 있는 유일한 고려가요고요. 별칭을 삼진작이라고 하는데 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진 않고, 이 삼진작이란 말을 제가 쓴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앞서서 고려가요 설명할 때 이게 구전되다가 조선시대 와서, 그쵸? 조선시대 와서 우리말과 글로 정착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 정착이 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궁중음악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대표적으로. 그쵸?
이 대표적인 궁중음악으로 들어간 게 뭘까요? 바로 정과정이에요. 왜 정과정이 궁중음악으로 대표적으로 들어갔을까요? 요거기 때문에 충신 연주지사, 자, 조선시대에는 유교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녀 상렬지사의 작품들은 궁중음악으로 쳐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정과정의 작품과 같은 임금에 대한 충신, 유배를 가서도 임금에 대한 충성을 바치는 이런 충신 연주지사의 작품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궁중음악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 궁중음악의 종류로서 삼진작이라는 용어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걸 그냥 별칭으로 중요하진 않지만 이렇게 넣은 겁니다. 자, 이런 의미로 충신 연주지사를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까지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